다시 앞으로 오세요. 그래서 저희가 1번, 2번, 3번까지 했고 몇 번 안 했어요? 4번 안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4번. 우리 저축은행 주로부터 단기 전에 차입한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장기 차입금. 그 다음에 1년 내. 그 다음에 유동성 대체. 다시 설명드릴게요. 거기에서 일단 밑줄 치셔야 되는 게 장기 차입금 1년 내 유동성 대체. 그래서 보시면 장기 차입금은 몇 년 넘는 거죠? 1년 넘는 거죠. 몇 년 넘는 거예요? 1년 넘어요. 그 다음에 1년 이내하고 유동의 뜻은 몇 년 이내예요? 1년 이내예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요 문제 나오면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유동성 장기 부채. 무슨 부채요? 유동성 장기 부채. 그래서 결론은 요거는 비유동 부채가 유동 부채가 될 때 쓰는 거예요. 무슨 부채가 무슨 부채 될 때요? 비유동 부채가 유동 부채가 될 때. 그래서 비유동의 뜻은 몇 년 넘는다? 1년 넘는다. 근데 우리가 부채라는 게 갚아야 될 거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 갚아야 될 게 계속 1년이 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 몇 년 이내가 돼요? 1년 이내가 되죠. 그래서 비유동 부채가 유동 부채가 될 때 쓰는 겁니다. 그래서 차변의 장기 차입금. 근데 거기 지문에 금액이 없어요. 뭐가 없어요? 금액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1,000만 원으로 할게요. 지금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1,000만 원이고요. 거래처는 우리 저축은행 부채의 감소. 근데 왜 장기 차입금이 부채가 줄어드냐면 장기의 뜻은 몇 년 넘는 거라고요? 1년 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몇 년 이내가 됐다? 1년 이내가 됐다. 그래서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얼마요? 1,000만 원. 여기도 우리 은행 부채의 뭐요? 증가. 적으세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또 풀 시간 드릴게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번호 알려드릴게요. 일단 앞에 보시면 차변의 장기 차입금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장기의 뜻은 몇 년 넘는 거죠? 1년 넘는 거죠. 근데 이제 몇 년 이내가 됐다고요? 1년 이내가 돼서 장기 차입금은 이제 장기 차입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줄여주는 거고 이 부채 쪽에서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부채 쪽에서 1년 넘던 게 몇 년 이내가 되면요. 1년 이내가 되면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걸 쓰도록 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써드리냐면 우리가 원래 짧은 건 단기 차입금이죠. 그러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장기 차입금 단기 차입금으로 바꿔도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왜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다른 계정 과목을 쓰냐면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재무회계잖아요. 재무회계는 내가 보는 거예요? 남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남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걸 씀으로 해서 이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무슨 정보를 제공하냐면 요 1,000만 원은 원래는 몇 년 넘던 거예요? 1년 넘던 게 이제 몇 년 이내가 됐다? 1년 이내가 됐다. 이렇게 보여주면은 외부 정보 이용자가 좀 더 정확하게
정보를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냥 단기 차입금이라고 써주면 이렇게 이해밖에 안 돼요. 아, 이 돈은 돈을 빌렸는데 몇 년 안에 갚아야 돼? 1년 안에 갚아야 돼. 이거랑 원래 이 돈은 1년이 넘던 거야.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이 되죠. 그래서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걸 활용을 해서 원래 이 돈은 1년이 넘던 겁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문제는 무려 두 문제 있어요. 요거 종종 출제되는데요. 잠시만요. 하나 있나? 잠시만요. 몇 번이냐? 4번 풀었고, 하나 있네. 제가 헷갈렸네요. 죄송합니다. 17번 풀어보세요. 한 문제 있어요. 17번. 앞에 보세요. 17번 보시면은요.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지문 이해입니다. 결산은. 장기 차입금 중 평화은행에 대한 차입금 얼마 있었죠? 1억 5천이 있었는데 이제 몇 년 이내가 되셨어요? 1년 이내가 되셨죠. 그래서 차변의 장기 차입금 얼마요? 1억 5천. 무슨 은행? 평화은행. 대변의 유동성 장기 부채. 여기도 얼마요? 1억 5천. 여기도 평화. 끝. 근데 요 문제 맞추시려면 요게 기억나셔야 돼요. 유동성 무슨 부채요? 장기 부채. 요것만 기억나시면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8번 안 풀었을 거예요. 몇 번 안 풀었을 거예요? 8번. 그래서 보시면은요. 기중 현금 시제가 뭐예요? 부족해요. 그래서 현금 과부적으로 계상하였던 금액 5천원에 대하여 결산일 현재에도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단기 영업의 비용으로 뭐 했대요? 처리했대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일단 우리가 현금과 부족이라는 계정 과목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래서 얘는 현금이 많거나 뭐 할 때요? 부족할 때 쓰는데 결산 시에 잡이익 아니면 잡손실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잡이익은 수익이고 잡손실은 비용이에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 우리가 현금과 부족이라는 건 모를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찾아야 되는데 못 찾을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못 찾았을 때는 잡이익 아니면 뭐야? 잡손실로 처리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번 보시면 거기에다 동그라미 좀 쳐주세요. 부족. 뭐라고요? 부족. 부족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왜 나쁜 거예요? 돈 받으니까 못 받으니까? 못 받으니까. 돈 잃어버렸다는 뜻이잖아요. 부족했다는 뜻은. 그래서 열심히 찾았는데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그래서 못 찾았으니까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나쁜 거다. 그리고 거기에 힌트를 줬어요. 비용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래서 잡손실. 무슨 손실이요? 잡손실. 얼마요? 5,000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이 돈을 열심히 찾았는데 찾았다 못 찾았다? 못 찾았다. 그래서 대변의 현금 과부족. 얼마요? 5,000원. 그 다음에 마무리 하시고 한 두 문제인가 있을 거예요. 몇 번이냐면은요. 어디 갔냐? 19번 하고요. 29번. 그래서 정리 못하신 분들 정리하시고 정리 다 하신 분들 풀어보세요. 4분 후에 맞출게요. 19번부터 보시면은요. 항상 지문 잘 보셔야 돼요. 당사는 결산 시 장부상 현금보다 실제가 뭐하대요? 부족하대요. 부족하니까 부족했는데 총 40만 원 중에서 열심히 찾았더니 얼마치는 찾았죠? 네, 32만 원어치는 찾았죠. 근데 찾았는데 뭘로 썼대요? 그렇죠. 시내 교통비로 쓰셨대요. 우리 교통비 뭐라 그래요? 여비 교통비라 그래요. 그래서 얼마는 찾았다? 32만 원. 비용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못 찾은 거 있었죠? 못 찾은 거, 모르던 금액 얼마 있었어요? 40만 원. 그래서 열심히 찾았더니 32만 원은 찾았네. 근데 그 중에 얼마는 못 찾았어요? 8만 원은 못 찾았죠? 그거 뭘로 처리해요? 잡손실. 얼마요? 8만 원. 비용의 증가. 왜 잡손실로 처리해요? 거기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네, 잡손실로 뭐 하시오? 회계 처리하였다. 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9번에 있죠? 잡손실로 회계 처리하였다. 그래서 문제 푸실 때 꼭 해주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 해주셔야 되냐면 꼭 지문 뭐 하세요? 끝까지 잘 읽으세요. 진짜 쉽게 나올 때는 지문에다가 답 다 줄 때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틀려요. 왜 틀리냐면 문제 잘못 읽어서. 예전에 어떻게 나온 적도 있었냐면요. 여비교통비와 미지급금으로 처리하시오. 뭘 더 줘요 거기에서. 다 줬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틀려요. 왜요? 연습 안 해서. 그 다음에 29번
29번에 별표 3개 치세요. 이거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문제가 뭐 저희 시험뿐만 아니라 다른 시험도 똑같은데 시험 문제가 어려운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똑같은 문제만 주면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사람들이 똑같은 문제만 주면 맞추니까 버전을 여러 개를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19번하고 29번하고 다른 버전이에요. 그래서 뭘 잘 봐주셔야 되냐면은요. 거기 지문에서 보시면 현재 실제 보유하고 있는 현금 잔액은 5,806만 1,040원이며 장부상 잔액은 5,818만 1,040원이다. 우리 뭐가 중요하다 그랬죠? 장부가 중요해요? 실제가 중요해요? 실제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하다고요? 실제. 근데 거기 지금 지문에 보시면 실제가 뭐 하시대요? 네, 적죠. 실제가. 얼마 적어요? 12만 원 적어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에 우리 헷갈릴까봐 적혀 있죠. 뭐라고 적혀 있냐면 뭘로 처리해라? 잡손실. 그래서 잡손실 얼마요? 12만 원. 그 다음에 요게 키포인트예요. 잡손실은 시험 볼 때쯤 되면 거의 다 구하시는데 뭐가 키포인트냐면은요. 대변에 현금이에요. 현금 과부족 아니에요. 일단 적으세요. 그 다음에 왜 아닌지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왜 현금 과부족이 아니냐면은요. 거기 지금 지문에 보시면 어디 보면요. 지문에 보시면 현금 과부족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지문에 현금 과부족이라는 말이 없으면 현금 과부족 쓰시면 안 돼요. 못 쓰면 안 된다고요? 현금 과부족 쓰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현금 과부족이 나오시면 안 됩니다. 라고 시험 볼 때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결론은 버전이 두 가지예요. 몇 가지라고요? 두 가지. 하나는 현금 과부족이 있는 거. 또 하나는 현금 과부족이 뭐 한 거요? 없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버전이 있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오세요. 이제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리고 혹시 제가 불러드리는 거에 간혹가다 뭐 거의 그런 일은 없는데 간혹가다 한 번씩 안 풀었는데 풀었다라고 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으시면은 전달을 해주세요. 그러면 풀어드릴게요. 저희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까지 풀었죠? 맞죠? 몇 번 안 풀었어요? 9번 안 풀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몇 번 풀 거예요? 9번 풀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9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을 여기에 넣어놓은 이유는 저것 때문에 넣어놨어요. 가지급금 1,300만원을 주임종 단기채권으로 대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대체 때문에 넣어놓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체, 그 대체가 무엇이냐? 그래서 지금부터 봐야죠. 그 대체라는 게 또 다른 말로 전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이사 다들 한두 번씩 가봤죠. 이사 가면 이사 간 지역에 전입신고 해요, 안 해요? 하죠. 그래서 대체하고 전입의 뜻은 뭐냐면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은 기존 사람이 나오고 내가 그 집에 뭐 됐다? 들어갔다. 이렇게 변경하는 거를 뭐라 그래요? 전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체나 전입은 그 두 개를 바꾸란 뜻이에요. 뭐 해줘라? 바꿔줘라. 그거를 대체 또는 뭐라 그래요? 전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지문을 예를 들어 드리면 이렇게 하란 얘기예요. 가지급금을 주임종 단기채권하고 뭐 해라? 바꿔라란 뜻이에요. 뭐 해라? 바꿔라. 그 다음에 또 다르게 설명을 또 드리면 우리 아까 이거 했었죠. 유동성 장기부채. 그러면 이거를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장기차 입금을 유동성 장기부채랑 뭐 해라? 대체해라. 그래서 대체라는 게 그 두 가지를 뭐 해라? 바꿔라. 그래서 우리가 대체자원이라는 말 써요? 안 써요? 쓰죠. 네. 그래서 앞으로는 전기차라던가 수소차 이런 게 늘어날 거라고 하잖아요. 왜냐면 기름이 이제 많이
고갈됐으니까. 그래서 그 변경하거나 바꾸는 걸 뭐라 그래요? 대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은 없어진 개정 과목이 하나 있어요. 뭐가 없어졌냐면 거기 주임종 단기채권이라고 있을 거예요. 뭐라고 있어요? 주임종 단기채권. 그 주임종 단기채권은 지금은 안 쓰는 용어예요. 그래서 주임종 단기채권이라고 있는데 지금은 임직원 단기채권으로 써요. 그래서 설명을 또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로 요거는요 이때 쓰는 거예요. 네, 회사 가면 하지 마세요. 가불금. 우리 회사 가면 가불하시는 분들 실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가불하시는 분들에게 돈 드리기 위한 개정 과목을 예전에는 주임종 단기채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주임종 단기채권의 뜻이 뭐냐면 주주, 종업원, 주주, 임원, 종업원. 그래서 주임종 단기채권이라고 이야기를 과거에 했었는데요. 지금은 뭐라 그래요? 임직원 단기채권이라 그래요. 또 주로 언제 쓰인다고요? 회사에서 뭐해 갈 때? 가불에 갈 때. 그때 쓰이는 개정 과목 중에 하나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이렇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9번에 차변의 주임종 단기채권 1300 자산의 증가. 그 다음에 대변에 뭐예요? 가지 급금 1300 자산의 뭐야? 감소. 일단 답 쓰세요. 그리고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진행할게요. 그래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임종 단기채권은 주주, 그 다음에 임원, 그 다음 누구요? 종업원한테 뭐 해줄 때요? 가불해줄 때. 네, 그때 쓰는 개정 과목이다라는 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음 거 하러 가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안 한 게 저기 12번 안 했을 거예요. 몇 번 안 했어요? 12번. 혹시 또 딴 거 안 한 거 있으면 이야기를 해 주시면은 제가 풀어 드릴게요. 맞나요? 네. 그래서 결론은 지금부터 이제 몇 번 풀 거예요? 12번 풀 겁니다. 이제 12번 푸시기 전에 이거는 앞으로 많이 써드릴 거예요. 얼마 전에도 썼었는데요. 이 문제를 맞추시려면 이걸 좀 아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되냐면은 공급가액. 그래서 공급가액의 뜻이 뭐예요? 부가세 별도예요. 뭐라고요? 부가세 별도. 그 다음에 공급 대가는 부가세 뭐예요? 포함. 그 다음에 납부세액 어떻게 구한다 그랬어요? 매출세액 마이너스 무슨 세액? 매입세액이라고 얘기한 적 있죠? 그 다음에 매출세액 개정 과목 뭐라 그랬어요? 부가세, 예수금, 부채. 그 다음에 매입세액 개정 과목 뭐라 그랬어요? 부가세, 대급금, 자산인데 여기에서 키포인트는 요 줄이에요. 요 줄을 기억을 하셔야 찍든 풀든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리 먼저 하시고요.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게 결산이라 그랬죠. 뭐라 그랬어요? 결산. 근데 결산할 때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 그랬죠? 증가시키라 그랬어요? 감소시키라 그랬어요? 감소시키라 그랬죠.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은 부채예요. 뭐라고요? 부채. 부채 감소 어느 변이요? 부채 감소. 부채 감소는 차변이에요. 그래서 부가세 무슨 금? 예수금. 그 다음에 자산의 감소는 어느 변이에요? 네,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죠. 그래서 대변에 부가세 무슨 금? 대급금. 요거는 무조건 고정이에요. 요거는 뭐라고요? 고정이에요. 요거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지금 지문 보시면은요. 지문에 보시면 부가세 예수금 얼마 있어요? 네, 1339만 9,990원 있어요. 얼마 있어요? 1339만 9,990원. 그 다음에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은 얼마 있죠? 1260 있죠. 얼마 있어요? 1260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차변과 대변 어때야 되죠? 같아야 되죠. 답 먼저 써드리고 설명드릴게요. 거기 보시면 납부세액은 뭘로 처리하래요? 네,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래요. 그래서 미지급금 79만 9,990원. 그래서 예수금은 부채의 감소, 자산의 감소, 부채의 증가. 일단 적으세요. 또 앞에 보세요. 일단 결산할 때 기억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증가시키자고요, 감소시키자고요. 감소시키자. 그거 일단 첫 번째로 잘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요거는 이제 부가세 납부분계인데, 요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냐면, 여기 지금 보시면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있죠. 뭐라고 있어요? 부가세 예수금. 부가세 예수금이 매출세액이에요. 무슨 세액이에요? 매출세액.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이 많다는 얘기는 많이 팔았다는 얘기예요. 뭐 했다고요? 많이 팔았다. 그럼 국가에서는 많이 팔면 뭐 내시래요? 세금 내시래요.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 더 팔았어요? 79만 9,990원어치를 더 팔았죠. 그래서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얼마를 내야 돼요? 79만 9,990원. 이렇게 되는 건데 요건 앞으로 좀 몇 번 더 볼 거예요. 그리고 결산하실 때 일단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게 증가시킨다고요? 감소시킨다고요?
감소시킨다. 그거 잘 좀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번 결산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은요. 우리 어제 했던 거 있었죠? 언제 했던 거요? 어제 했던 거. 그거 좀 잠깐 펴보세요. 그래서 조금만 하고 마무리할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 키시고요. 2 하나 0 하나 들어오세요. 그리고 저기 뭐냐 유인물로 하시는 분들은 391페이지 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집에서 제가 보내드린 파일로 하시는 분들은 2페이지 여세요. 그러면 문제 몇 번이 있을 거예요? 네, 문제 5번이 있을 거예요. 문제 몇 번이요? 5번.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문제 5번 관련돼서 연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저희가 연습한 게 문제 1번이에요. 문제 몇 번이에요? 1번. 문제 1번은 무조건 기초정보관리예요. 뭐라고요? 기초정보관리. 그 다음에 문제 2번은 무조건 일반전표예요. 무슨 전표예요? 일반전표. 그 다음에 문제 3번은 무조건 메인 매출 전표예요. 그 다음에 문제 4번은 수정인데 요거는 저 때부터 할 거예요. 기출문제 풀 때부터. 왜냐하면 수정은 그냥 붕괴 고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르게 연습할 게 없어요. 그 다음에 문제 5번은 무조건 뭐예요? 결산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 하고 나머지는 월요일 날 할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 날 결산하고 결산 다 끝나면 문제 6번 풀 거예요. 문제 6번은 조회예요. 뭐라고요? 조회. 그래서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조회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기출문제 풀 겁니다. 뭐 풀 거라고요? 기출문제. 그래서 기출문제 많이는 못 풀어요. 한 일주일 정도 풀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개인적으로 연습하세요. 왜냐면 저희 세무도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세무 준비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거는 참고하시고. 그래서 프로그램은 2 하나 0 하나 들어오세요. 2 하나 0 하나. 그 다음에 회사 이름은 해창산업. 그래서 여기 위에 꼭 확인 좀 해주세요. 아, 이 하나 왜 02루가 있냐? 이 하나 0 하나. 무슨 산업이요? 해창산업. 그래서 저희가 좀 전까지 연습한 거를 우리 결산은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자동 결산하고 수동 결산. 무슨 결산하고 무슨 결산이요? 자동 결산하고 수동 결산. 저희가 좀 전에 한 게 수동 결산이에요. 무슨 결산이요? 수동 결산.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이제 연습을 할 건데 이 프로그램 연습할 때에 월요일까지는 요 자동 결산을 어느 정도 해결하는 게 목표예요. 왜 그러냐면 자동 결산은 나오는 게 5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몇 가지요? 5가지. 그래서 그걸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월요일 날 올 때 요거 외워갖고 오세요. 자동 결산 5가지. 기말재고자산, 퇴직급여 충당부채, 감가상각, 대손충당금, 법인세. 일단 쓰세요. 요거 월요일 날 오실 때 외워갖고 오셔야 월요일 날 하실 때 좀 편해요.
그래서 요거 5개 꼭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저기 나눠드린 거 391페이지, 그 다음에 집에서 하시는 분들은 2페이지 문제 5번 있죠. 몇 번 있어요? 5번. 지금부터 시간 1분 드릴 거예요. 뭐를 하시냐면 5번에 1번하고 2번 있으시죠?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앞에다가 자동일 것 같으면 자라고 쓰시고요. 수동일 것 같으면 뭐라고 쓰세요? 수라고. 제가 이제 앞으로 뭐라 그럴 거냐면 자수 적으세요. 그러면은 자동일 것 같으면 자, 수동일 것 같으면 뭐요? 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적어보세요. 앞에 보세요. 1번은 자동이에요? 수동이에요? 자동이죠? 감가상각. 여기 있잖아요. 감가상각. 맞죠? 그래서 자동. 2번도 자동이죠. 그래서 우리 목표는 일단 자동 안 틀리는 게 첫 번째예요. 왜냐면 자동이 쉬워요? 수동이 쉬워요? 당연히 자동이 뭐 할 거예요? 쉽겠죠. 그래서 요거 월요일날 오실 때 꼭 외워갖고 오세요. 그래야 연습할 게 하나라도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지금부터 자동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여기 오른쪽 끝에 위에 보시면 결산 자료 입력이라고 있어요. 뭐라고 있어요? 결산 자료 입력. 눌러주세요. 누르시고요. 그 다음에 몇 월에서 몇 월이라고 입력해야 될까요? 1월에서 몇 월이요? 12월 치세요. 1월에서 12월 79. 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거기 감가상각이라고 있죠. 컨트롤 F 치세요. 그 다음에 감가만 치세요. 삼각 쳐도 되는데 감가만 쳐도 돼요. 그래서 감가 치셨습니까? 그 다음에 엔터 쳐보세요. 그러면은 여기 일반 감가상각비로 이동할 거예요. 무슨 감가상각비요? 일반 감가상각비. 요 앞에 보시면 5라고 써 있을 거예요. 뭐라고 써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공장 거예요. 어디 거라고요? 공장 거. 그 상황에서 엔터를 한번 더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냥 감가상각비로 갈 거예요. 어디로 가요? 그냥 감가상각비로 가요? 안 가요? 가죠. 근데 그 앞에 몇이라고 써 있어요? 8이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어요? 8. 그러면 여기는 사무실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계속 쳐보세요. 그러면 2개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몇 개밖에 없어요? 2개밖에. 그리고 이렇게 외워버리셔도 돼요. 일반 감가상각비는 공장 거. 그냥 감가상각비는 어디 거요? 사무실 거. 일단 여기로 와주세요. 일반 감가상각비로. 되도록이면 5 먼저 넣고 8로 넘어갈 겁니다. 왜냐면 프로그램 위치가 5가 먼저예요. 그 다음에 거기 지문 보세요. 나눠드린 유인물. 기계장치 옆에 무슨 용이라고 써있죠? 네, 공장용이라고 써있죠. 무슨 용이요? 공장용. 그러면 500번대예요? 800번대예요?
500번대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계장치 있죠? 여기 누르시고 얼마 치세요? 얼마? 180 치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시험 때. 그 다음에 차량 운반구에도 공장용 있죠? 그러면 차량 운반구 가셔서 얼마 치세요? 네, 130. 됐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500번 땐 끝났어요. 요 밑에 그냥 감가상각비라고 있죠. 지금 영업팀용 있잖아요. 영업팀은 공장이에요, 사무실이에요? 사무실이죠. 그래서 여기 들어오셔서 차량 운반구에다가 얼마 치면 돼요? 115만 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제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재고자산이라고 있죠. 무슨 자산이요? 재고자산. 요거 제일 좋아해요. 공부하시는 분들이. 왜 좋아할까요?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어때요? 쉬워요. 앞에 보세요. 그리고 제가 하는 속도보다는 빨라야 돼요. 제가 앞에 보세요 했는데 아직 못했어. 그러면 집에서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기말 원재료 있어요? 없어요? 위로 올리세요. 스크롤바. 스크롤바 위로 쭉 올리시고 제일 위쪽에 있어요. 쭉 올리시면은 기말 원재료 있을 거예요. 찾으세요. 무슨 원재료요? 기말 원재료. 나눠드린 유인물의 원재료 얼마라고 써 있어요? 네, 1억 2,500. 치세요. 치셨습니까? 네. 그 다음에 밑으로 쭉 내려오시면 아래쪽에 기말 제공품 있어요. 무슨 제공품 있어요? 기말 제공품. 또 찾으세요. 그 다음에 찾으신 분들은 거기 얼마라고 써 있어요? 1900이라고 써 있어요. 얼마라고 써 있어요? 1900. 1900도 뭐 하세요? 치세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기말 제품이 있어요. 무슨 제품이요? 기말 제품. 얼마요? 1500. 또 치세요. 그러면 끝난 거예요. 마무리 하세요. 어렵진 않죠. 그리고 예, 본인 상황에 맞춰서 나는 남들보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면 공부를 조금 더 일찍 시작하시면 돼요. 안 되는 건 없어요. 지금까지 공부 제일 많이 하셨던 분이 저도 놀랬는데 그분은 무서웠어요. 솔직히 수업 끝날 때까지. 하루에 4시간씩 한대요. 집에 가서. 뭐가 무서웠었냐면 제가 교재 안에서 쓸모없는 거 설명해요? 안 해요? 안 하죠. 네. 거기에서 저기 구석탱이에 있는 거를 찾아와 갖고 저한테 질문을 해요. 시험도 안 나오고 실무에서도 쓰진 않아요. 뭐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죠. 날 잡아서. 그랬더니 그러니까 저보다 더 심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미리 준비하자인데 그분은 모르면 잠이 안 온대요. 그래서 인터넷 뒤지고 막 해갖고 뭐 나중에 뭐 시험이야 당연히 몇 방에 붙었어요? 한 방에 붙었겠죠. 그 다음에 취업까지는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몰라요. 취업했다라고 소문까지만 듣고. 근데 어쨌든 본인 상황에 맞춰서 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그러면 미리미리 하면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는 거 없어요. 뭐 이게 사법고시도 아니잖아요. 그 정도 난이도라 그러면은 솔직히 준비를 엄청 많이 해야 되지만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리고 집에서 들으시는 분들
다음 주 수목금 중에 한 번씩 오시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하고 화요일은 다 뭘로 들으셔야 돼요? 네, 줌으로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캡처는 25분에 찍